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25과부터 29과 바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25과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 이 부분이 나오는 과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언제? 1960년대죠.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그래서 이제 제3차 산업 이라고 하고요. 농업이 이제 1차 산업이고 제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한국은 경공업 처음에 옷이라든지 옷, 신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었죠. 가발. 그러다가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을 이룬 게 맞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경공업,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이렇게 했고요.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중국, 미국, 일본. 네, 맞지요. 그다음 2000년대 이후 한국은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그래서 이런 거 그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 1번이었고요. 2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것은 아까 제목에도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외국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습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강은 서울에 있는 강이죠. 기적, 미라클 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1950년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3년간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로 있었던 나라에서 경제 10위권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6과 26과는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다음 중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한국이 무역 강국, 무역에서 강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석유 및 고무, 천연가스의 수출이 큰 역할을 하였다. 어떤가요? 한국에 석유 나오나요? 고무 있나요? 천연가스 있나요? 전혀 없죠. 한국은 첨단 제품 수출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물적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사람을 수출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 사람 많이 수출하다가 이제는 가공 제품,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자유무역의 확대, 환경과 녹색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OECD 가입 언제 했나요? 1996년에 했습니다. 2번, 2번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따 나오나요? 아유 뭐야. 네. 순서가 틀려서 미안합니다. 네. 2번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맞았어요. 그래서 1996년. 그다음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2번, 3번이 맞았고요. 4번은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와 FTA
FTA라고 한국은 발음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여러 나라와 맺고 있습니다. 이게 관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요거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은 첨단 산업 수출로 아까 일본에 살짝 나왔죠. 무슨 강국?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PDP 패널 등 첨단 제품들이 많다. 또한 한국의 10대 교역 물품을 살펴보면 뭐가? 반도체가 10.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석유 제품이 9.2%, 자동차가 8.4%로 첨단 제품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은 EU, 미국, 인도, 아세안 등 9개국과의 무엇을 아까 1번에서 나왔었죠. FTA, 자유무역협정을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발효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과의 세 번째, 다음에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이거는 세계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좀 높아진 그 부분. 그래서 정상회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G20. 영어로는 그냥 G. 숫자는 그냥 20으로 많이 읽습니다. G20라고 할 것 같지만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G20으로 읽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국이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면 G20, 1990년 6년 OECD 가입, 2000년 아셈, 2005년 APEC. 이거까지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OECD 많이 나오고요. G20, APEC, 아셈 이런 거 나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금 아까 문제 푼 거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거 이게 뭐라고요? G20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990년에 한국이 가입한 것은 OECD입니다. 환경보전과 녹색 성장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것도 OECD입니다. 위 글이 설명하는 것은 APEC, APEC 이렇게 읽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APEC, APEC, or APEC 아니면 APEC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위 글이 설명하는 것은 APEC 회담이다 아니고요. G20 회담입니다. APEC 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회의입니다. 2005년에 한국에서 개최되었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27과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기관,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이라고 부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은행 거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과입니다. 다음 중 은행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뱅킹, 현금 인출기, ATM기죠. 편리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금융거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은 송금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스마트폰 뱅킹입니다. 다는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뱅킹을 많이 하죠.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한국에서는 뭐가 시행되고 있어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자신이 직접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통장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금융실명제입니다. 다음 중 한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저도 요즘에 모두 고르시오 좋아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큰 돈을 한꺼번에 예금하여 이자를 얻는다. 이게 이제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번과 3번만 바꾼 거거든요. 정기적금은 조금씩 꾸준히 예금하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는다. 그래서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뭐냐면 적금은 한 달에 조금씩, 예금은 한꺼번에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바꾸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꼭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에 대한 또 수수료도 또 나가게 되죠. 네, 28과는 시장과 장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시장 어떤가요? 가장 시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한국의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래시장은 전통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매일 열린다. 맞죠? 3일장이나 5일장은 상설시장에 해당한다. 시장의 종류, 정기시장, 상설시장.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거. 그래서 재래시장,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상설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일장, 5일장은 정기시장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게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넓고 물건이 많죠. 재래시장의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바로 흥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안 되죠. 흥정은 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있는데 뭐 1+1 이런 건 있지만 흥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거래하는 것. 아까 시장에는 있지만 시장에는 없는 거죠. 그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항상 그죠? 우리가 가는 슈퍼에는 항상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상품에 표시된 가격대로 거래하는 것 바로 정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슈퍼에는 정찰제가 기본입니다.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로 주문을 많이 하나요? 네, 신용카드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도 있고 실시간 계좌이체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죠. 물건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세금은 이거는 몇 쪽에 나오냐면 123쪽에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10%씩의 세금이 부과된다. 거기 영수증에 갑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재산세는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28과 네 번째. 다음 중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 피해 보상 등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청할 경우 아까 한국소비자원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중에 판매자가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산지 표시제라고 합니다. 리콜 제도는 뭔가요? 리콜 제도는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는 제도. 그래서 리콜, 다시 부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리콜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4쪽에 나오는데 네 가지의 그런 소비자 보호 정책이 나오는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물건을 구입한 상점이나 그것을 만든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9가 마지막 그 경제 부분의 마지막과 취업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다,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지금 한국이 경력단절,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과 연관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그런 그런 가정에서의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격증,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 외에 개인의 노력과 준비도 중요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국가가 나서서도 하지만 개인도 노력을 해야 한다. 예. 한국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뭐가 있나요? 실업급여 같은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있고요. 그래서 실업자 재취업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취직 과정에서 직업에 필요한 개인의 경력, 능력을 기록하여 취직하려는 사업체에 제출하는 문서를 우리가 뭐 제출하죠? 예, 바로 이력서, 이력서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죠. 구인 광고, 사람을 구하는 광고. 잘 살펴봐야 되겠죠? 구인의 반대는 구직입니다. 그래서 구직은 직업을 구한다. 구인,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기업의 구인 광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예, 맞지요.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에서 아까 어떤 업무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좀 본다.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실무 경험, 이거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가질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것을 어떤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번 회사로부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참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이거는 심화 과정에 나오는데요. 노동자의 3대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심화해서 나올 거예요. 정답은 4번.
여기까지 슬라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29가까지 좀 이번에는 좀 잘랐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29가까지 한번 봤고요. 바로 이어서 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제 괜찮았나요?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파이팅!